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형의 영상을 얼마 전부터 접하게 되어서 개천에서 용재난다에 올라와 있는 용재형 이야기를 정주행한 팬입니다. 형 이야기를 보면 어렸을 때 매우 힘들었었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했던 것이 주식이었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계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떠세요? 돈 많으면 어떤가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황당해 하시겠지만 저는 17살의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자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들어오는 돈이 저에게는 너무나 방송하게 느껴집니다. 학교 다니면 교통비부터 해서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국가지원금?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부모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안 하셨을까? 노력은 하셨겠죠. 사실 많은 대화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이 행복하고 싶어요. 형 17살 때 주식 시작했다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어떤가요? 저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세요 라고 어린 친구가 또 사연을 남겨주었네. 글쎄, 이러한 사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매우 많지. 매우 많지만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돈이 많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윤택해지고 좀 편안해지는 건 있지만 글쎄요, 꼭 그렇다고 이게 많다고 해서 꼭 또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돈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 충족만 있으면 난 된다고 생각을 해.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나는 지금도 내가 포터를 끌고 다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벤틀리를 끌고 다녔단 말이야. 소위 말하는 벤틀리는 차값이 4, 5, 6억, 7억대는 그런 차니까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못 탈 차를 사가지고 나는 그 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그때의 내 삶이나 지금 포터2 750만원 주고 사갖고 끌고 다니는 지금의 내 삶이나 달라지는 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차를 바꿔버린 것도 있었긴 하지만 모르겠어. 나도 젊었을 때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내 나이가 이제 40이다 보니 돈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내 인생에서 좌우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야. 첫 번째, 빚이 없는 거. 두 번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거. 소소하게 문화생활도 좀 즐길 수 있는 거. 딱 그 정도만 벌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물론 나는 이제 나 혼자의 몸이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솔로의 몸이니까 형은 나는 그 정도만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가정을 이루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와이프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니까 좀 더 많은 거를 더 벌고 있어야 이게 가족이 좀 더 윤택해질 수가 있으니까 17살이라 이게 제일 세상에서 얄밉고 무섭고 애초에 없이 태어났잖아? 애초에 없이 태어났으면 가져보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위만 보고 갈 수가 있어. 근데 가져봤던 사람이 한번 망해잖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비참해.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봐.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회? 회 좋아해? 너는 회 맛을 알아 몰라? 알죠. 지금부터 회 못 먹게 하면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너가 회 맛을 알고 있잖아. 네 머릿속에. 네 몸이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머릿속에 그 맛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 회를 애초에 먹지를 않았다 그런다면 회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덜 괴로워. 근데 회 맛을 이미 안 상태에서 이걸 못 먹게 해버리잖아? 더 괴로운 거야. 이거랑 똑같다 생각해. 담배도 마찬가지야. 담배 맛을 모르고 중독이 되지 않았더라 그런다면 담배를 아예 필 생각도 안 하겠지. 근데 담배를 폈다가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엄청난 그게 온단 말이야. 이해가지? 마찬가지야. 이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못 살던 게 아니었었어. 잘 살고 있다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사업 확장을 엄청 크게 하시다가 IMF가 갑자기 터지면서 IMF 직격탄을 두드러 맞아서 나락으로 간 케이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삶을 알고 있다 보니까 나는 내 가난이라는 거를 내 대에서 끊겠다. 나의 행복도 있지만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과 내 동생의 행복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장남인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굴레에서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시작을 한 거였고,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목표가 있는 거는 좋아. 살면서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있는 건 좋아.
나는 이제 삶의 목표가 많이 바뀌었지. 옛날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자라는 그거에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그거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으니 돈에 의해서 쫓겨가는 삶이 되진 않으니 이제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하고 나의 영향력을 더 펼치려고 하는 목표를 두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고 주식은 주식이지만 내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서 뭔가 완성도 있는 사업을 하고 싶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목표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게는 되어 있어. 그게 달성하는데도 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달성하지는 못하지. 목표를 세워놓고 경쟁사회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부터가 또 문제야.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라 해야 될까, 새길로 새.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돈 100억을 모을 거야. 자, 100억을 모으게 되면 그 다음 삶은 어떨 것 같아? 야, 돈 100억을 모았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겠지. 은행에다 집어넣어놓고 이자만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게 될 것 같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돈 100억을 모아가지고 내 수중에 돈 100억이 있잖아. 100% 뻘짓거리에 도박이 됐든 술이 됐든 아니면 재테크가 됐든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 사람은 실패할 때만 생각을 해서 그래. 야,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다 해.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잘 안 해.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가져가면서 실패에 대한 대비도 하지만 성공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해. 성공에 대한 대비를 못해서 망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 뭐가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 한 획을 그었던,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싸이월드. 부활하면 뭐래? 이미 옛날에 명성은 다 온데간데 없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한 거야? 너 싸이월드 해? 싸이월드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해 지금? 싸이월드도 미처 예상을 못했던 거지. 이만큼 정말 회사가 성장을 할 거라는 거는. 근데 성장을 했으면 성장에 대한 플랜을 맞춰서 다음 플랜을 갔었어야 되는 건데 성공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거야. 그 전에도 또 있었어. 그 전에 뭐 있었어? 다모임하고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의 시초. 이게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는 다모임을 썼었고 위로는 아이러브스쿨을 썼었거든. 난 다모임이었어. 밑에 지방이었으니까. 근데 다모임인가 아이러브스쿨인가 처음에 사이트 오픈하고서 엄청난 열풍을 하니까 야후, 그때는 야후가 대세였었거든. 온라인 검색 페이지도 다 야후 썼었거든. 지금은 뭐 야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때는 야후가 완전 그냥 이거 일이었는데 그 야후가 아이러브스쿨인가 다모임한테 500억 주고 팔라 그랬었거든. 근데 안 팔았었어. 더 성장할 줄 알고. 이해가지? 성공에 대한 대비도 그래서 필요한 거야. 실패에 대한 대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공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장밋빛 그림을 많이 그리라 그래. 장밋빛 그림을 많이 그려야 왜 안 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우리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17살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아직 너가 헤쳐가야 될 게 너무나 많아.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말투가 남학생인 것 같은데 너 군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오면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을 때 그럴 거야. 한 1년 있다 보면 아이고 군대만큼 편한 곳이 없었구나 진짜로. 부자의 기준이 난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나보다 부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바글바글 하겠지. 어마어마하겠지. 결국 부자라는 기준은 내가 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군대 갔다 왔을 때 그랬어. 아유 난 내 통장에 5천만 원만 있었으면 세상 너무나 부러울 게 없었겠다. 내가 베스트 꿈을 꾸고 있던 차가 뭔지 알아? 내 워너비 카가? 당시에 파란색 스포티지 차였어. 스포티지. 너무나 갖고 싶은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차가 보면서 야 그때 운전면허증도 없을 때였거든. 야 진짜 저 차를 끌고 다니면 세상 모든 이성들을 내가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았어. 진짜로. 근데 지금은 눈에 들어올까?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겠지. 이게 뭐냐, 결국에는 사람이 성장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많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목표는 높아진다는 걸 내가 단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10년 20년을 보고 살지 마. 어린 친구들, 우리 고등학교 대학생들, 우리 10년 20년을 보고 살지 마. 너희들은 10년 20년 못 보고 살아. 하루만 보고 살아. 하루만. 당장 내일만. 중요한 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부터 챙겨야 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겠지. 어제와 다른 내가 돼 있겠지. 컴퓨터 게임하지. 온라인 게임들.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성장시킨단 말이야. 캐릭터가 레벨 1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고 났더니 레벨 100, 200이 될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성장이라는 거는 캐릭터에 한계치가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뭘 했구나. 하다못해 아주 간단한 거. 자, 나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제는 5분을 걸었지만 오늘은 10분을 걸었겠어. 그럼 나는 어제보다 5분 더 나은 삶이잖아. 일신 또 일신. 그게 몸에 적용이 되고 하다 보면 한 달 후가 보이고 1년 뒤가 보이고 5년 뒤가 보이게 되는 거야. 너무나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큰 꿈을 꾸지 마. 예를 들어서 당장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자, 주식 해가지고 나는 10년 뒤에 100억을 벌 거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꿈이겠어? 아니면은 내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200만 원만 모아봐야지. 이게 현실성이 있겠어? 어느 게 더 현실성이 있냐는 거야. 꿈은 꾸되 현실성 있는 꿈을 꾸고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라고. 그래야 그나마 될까 말까 한 게 나이 마음 먹고 내가 느끼는 주식의 인생인 것 같아. 알았나 우리 동생? 자, 오늘은 우리 어린 동생의 또 사연이 돈에 관련된 얘기하고, 나 이런 사연 되게 좋아해. 맨날 주식창 보고 빨간색 파란색 보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런 사연보다 그냥 어찌됐건 나보다 어린 동생들이 형은 그렇게 돈 벌어서 어디다 써? 형은 뭐 어떻게 살았어? 뭐 등등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해. 나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잘나서 내가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좀 나이가 많아서 단순히 경험이 액티브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니 드러나 봐라. 취사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해라.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어. 세상에 남자애들 군대 얘기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뭔지 알아? 내가 있던 곳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빡신 곳이야. 내가 있던 곳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빡신 거라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네 삶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삶이야. 왜냐? 내가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뿐이라 이거는 거지.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야. 결국은 내가 견뎌내야 될 몫이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니 열심히 살아.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보지 말고 당장 내일과 모레를 보고 살아. 그러다 보면 한 걸음 더 꿈에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그럼 왜 벤틀리를 사셨어요?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요. 말했잖아. 그건 욕망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욕망이라니까? 파란 스포티지는 눈에 안 들어오지. 그때 되면 돈이 있는데 파란 스포티지가 눈에 들어오나?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20대, 30대 때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다 끌고 싶을 때야. 어쩔 수가 없어. 사람 욕망이니까 그거는. 왜? 우리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스님들이 아니야. 우리는 경제사회에서 한 일원이고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안 생긴다? 절대 아니야. 무조건 생겨.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게 부질없는 걸 깨닫는다는 거지. 암만 얘기해줘봐. 절대 안 들어. 그 친구들이 나이 40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용정이 했던 말이 맞구나.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많이 느끼게 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 남자들은 언제? 결혼하고 애들이 생겼을 때. 나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 나는 결혼은 물론 안 했지만 우리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내 가족이고 내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게 돼.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겠어?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기를 위해 살았겠어? 아니란 말이야. 가족과 자식 새끼들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결혼이 중요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글러먹었네. 내년이 41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넌 왜 쓸데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끝!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세요.